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영미 작가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책 그림책 숲속을 거닐다라는 정말 한글로 나무 같은 예쁜 책을 내셨는데 책 자랑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표지가 너무 예쁩니다. 우선 김선란 그림책 작가님이시고요. 표지 작업을 해주셨어요. 스케치부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떤 색깔로 입혀질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민트 색감이랑 그린 색깔이 너무 그린색 계열이 너무 예쁘게 잘 표현이 되어서 네. 개인적으로 정말 소장하고 싶은 네, 그림입니다. 맞아요. 네. 이 정말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기 또 사슴이 네. 또 있고 여기 동물들이 막 있어서 한 권에 좀 그림책 표지 같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보면 카피라이터, 컨텐츠 네. 기획자, 네, 숲해설가, 교사 생활까지 하셨는데 어떤 지점에서 우리 그림책과 만나는 인연을 이어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숲 해설가를 하면서 첫 책에 그 네. 숲에 관련된 책을 처음 냈었고요. 그 뒤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동화를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숲 해설가에서 교사로 이렇게 바뀌면서 직업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책과 관련된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셨군요. 처음에는 네. 동화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림책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동화랑 그림책은 다르잖아요, 네. 분야가. 근데 이제 처음엔 동화 쓰기를 하다가 이제 동화를 보다 보니 이제 옆에 그림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림책을 자주 만나게 됐고, 그림책을 제가 이제 그림을 원래부터 좋아해서 네. 그림책에 그림에 좀 더 많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숲에서 이제 해설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때 이제 그림책을 만나셨군요. 예, 동화책부터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동화 네. 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그림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작가님께서 항상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이건 어떤 그림책의 한 부분 같다라고 네. 이제 많이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혹시 이렇게 글을 쓰시다 보니 이런 노력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저절로 이제 그림책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저절로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좋아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계속 네. 머릿속에 있고, 또 어떤 장면을 보면 그 책의 그 장면과 같다, 비슷하다, 네, 이런 네. 느낌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떠올라요. 네. 한 예로 제가 이제 100만 번 산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희 집 강아지가 죽었을 때 이제 강아지가 이제 네. 생명을 다했을 때 네. 100만 번 산 고양이가 주인공 고양이가 흰 고양이를 떠나 보내면서 울던 장면이 네네.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00만 번 산 고양이의 감정이 네. 어떻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림책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 챕터 중에 나무고아원이라는 책을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요 근처에 또 나무고아원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정말 저도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조금이라도 이제 튀어나온 그 다름을 인정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친구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도 위축되고 또 주변에서도 넌 왜 그래라고 다른 부분을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요즘 이 분위기에 대해서 콕 집어서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나무고원이라는 네. 책이 최근에 나무의 마음이라고 해서 네. 제목이 바뀌면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읽어보실 분들은 나무의 마음이라고 치시면 찾을 수 있으시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책에 이제 많은 시각으로 이 책을 보실 수 있겠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주제는 모두 다 숲의 나무들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역시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고, 그런 개성을
우리가 좀 존중해주고 이해해야만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우리가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어떤 개성,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어야 더 건강해지고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아이들이 뭐 이제 고정화된 어떤 관념이라든지 또 이렇게 다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조금 더 위안이 되잖아요. 좀 네. 편안함을 그렇죠. 느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 생태계가 건강하기에 그런 사회 구성원들의 개성들을 좀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가 사는 이 사람 세상의 요 사회도 숲속과 정말 네,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을 보다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내면 아이라는 챕터를 통해서 네. 작가님의 어머님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80대 작가님이 어떤 또 80대 봄을 보내고 계실까요? 네, 80대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80대까지 제가 살아있다면 저는 정원을 가꾸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좀 큰 수목원과 같은 식물원과 같은 네, 네. 큰 공간에 식물을 키우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릇이 별로 크지 않아서 힘들겠구나. 그쪽은 수목원이나 식물원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좀 작은 제가 가꿀 네. 수 있는 작은 정원에 풀꽃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새들이 놀러 오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정원의 정원지기가 되었으면 정원지기. 네. 네, 너무 좋네요, 단어.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네. 책 읽는 곰 아이고. 대상수상 제목이 네, 들깨 왕이고요. 들깨 왕. 네, 아직 책이 나오지 않아서 네, 네. 제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책 숲속을 거닐다. 곽영미 지음. 호호아 출판사. 할머니, 이게 무슨 꽃이야? 별꽃. 별꽃? 어린 시절 들판에 흔히 피는 별꽃의 이름을 할머니에게 듣는 순간 나는 그 작고 하얀 들꽃에 온 마음을 뺏겼다. 하늘에 있는 별이 땅에 내려와 꽃이 되었다는 별꽃은 별처럼 반짝거렸다. 그 뒤 내 세상은 온통 그 작고 여린 풀꽃들로 가득 차서 산나물을 채취하러 다니는 할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 풀과 나무에 대해 보이는 대로 물으면 할머니는 척척 박사처럼 모르는 게 없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할머니 같았다. 그런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나는 어린 시절부터 식물에 관심이 많았고 제주의 들판을 뛰어다니며 노는 걸 좋아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변 식물을 채집하였고 자연이 변해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놀았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주인공인 삶을 꿈꾼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내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신뿐이고 세상 모든 생명이 주인공으로 태어난다. 나는 내 삶이 숲에서 가장 큰 나무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화려한 꽃이나 커다란 열매를 맺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좋다. 작은 풀과 나무여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자연의 일부임을 깨우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글을 통해 숲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꽃과 나무,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피고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나다움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2023년 봄, 곽영미. 당신 안에 눈부신 내면 아이, 벚꽃 한 송이.
벚꽃 한 송이에서 할머니는 지는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피는 모습도 곱지만 지는 모습은 더 찬란하지. 지는 꽃잎엔 피어있던 모습까지 다 담겨 있거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의 풍경이 그림책 양쪽 페이지를 꽉 채운다. 할머니는 지는 벚꽃에 피어있던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겨우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도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지는 꽃 안에도 새 생명이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벚꽃 한 송이는 단순히 꽃이 피고 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노년의 삶을 사는 주인공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 하나이고 과거와 현재가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지는 꽃 안에도 꽃이 피었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노년의 현재 삶에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매년 느끼는 거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마음마저 늙는 게 아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내 몸이 타인의 시선이 나이를 먹을 뿐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유년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팔순을 바라보는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 나는 제주로 왔다. 1년 동안 엄마와 같이 살면서 나는 엄마가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꽃다운 시절의 소녀라는 걸 여러 차례 깨닫는다. 엄마는 외출할 때 옷의 색깔을 맞춰 입고 화장을 곱게 한 다음 거울을 보며 머리를 한참 매만지고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여행을 다니고 잘 걷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연인들이 나와서 달콤한 연애를 하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런 엄마의 모습이 매우 낯설다. 처음에는 이런 엄마가 생경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나와 달라서 싫은 소리를 하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나는 엄마가 나의 어머니로 노인으로서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내 마음속 소녀의 마음을 인정하면서도 엄마의 소녀다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이기적이면서도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내 마음이나 나보다 30이 많은 엄마의 마음이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100년을 아니 200년을 더 살아도 사람은 누구나 같은 마음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20, 30년이 지난 후에 나도 엄마와 비슷해질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보며 내가 엄마에게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하겠지. 나에게 노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라고 짜증내겠지. 이제 조금씩 연습해야 한다.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눈부신 소녀를 인정하고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때론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아프다는 소리가 들리나요? 나무고아원. 그림책 나무고아원에서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묻는다. 나무도 고아가 있나요? 나무가 울어요? 나무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무고아원은 땅을 잃고 몸과 마음이 아픈 나무들이 모인 곳이다. 실제 경기도 하남시에 존재한다. 하남시에서는 가로수 버즘나무의 꽃가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나무고아원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곳에 버려진 나무, 쓸모없는 나무, 성장이 더딘 나무, 상처가 난 나무와 같이 갈 곳 없는 나무들을 옮겨 심었다. 나무도 고아가 있느냐는 소년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한다. 나무는 땅을 잃으면 고아가 돼. 몸과 마음이 아픈 나무들이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렴. 나무들의 슬픈 얘기가 들릴 거야.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나무가 울 수 있다고 나무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소설 모음집 나무 중 말없는 친구에는 조르주라는 나무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조르주는 인간이 자신들을 물건 취급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수세기 전부터 인간은 우리를 땔감이나 종이의 원료로만 생각해왔어. 하지만 우리는 죽어있는 물건이 아니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는 살아있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각하고 있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기쁨을 느껴. 식물은 자신의 씨앗을 파종할지 휴면 상태로 들어갈지 스스로 판단하고 주변에 위험이 닥쳐왔을 때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 전에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식물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인디언들은 나무들이 서로 대화한다고 믿었다. 또한 인간이 나무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나무와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인디언의 말과 단편소설 말 없는 친구의 이야기가 허황된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될 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나무와 대화하고 싶다. 나무의 마음을 잘 알고 싶다. 많은 이들은 식물에 관심이 없고 대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누군가는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며 아픈 나무를 돌보고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있다. 그들은 나무가 인간의 도구가 아닌 친구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생명으로 보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직업인 나무 의사가 있고 식물병원이 점점 많아져서 다행이다. 그들이 있다는 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식물에게 감정을 느끼며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말이다. 반려식물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반려식물을 키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는다. 나 역시 그렇다. 작은 씨앗이 단단한 흙을 파헤쳐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와 푸른 잎을 조금씩 내밀며 커가는 모습에 가슴이 떨리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에 정직하게 자라주는 우직함에 초록이 주는 에너지에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 김명철 박사의 책 다를수록 좋다에서는 일생을 침팬지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제인 구달의 말이 나오는데 가슴에 새기고 싶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야 도울 수 있다. 도와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할 일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존재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우린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돕고 사랑할 수 있는지 아직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제인구달의 말처럼 우리는 타인과 다른 동식물을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식물을 쓰임이 있는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생명체로 귀히 여겼으면 좋겠다. 작은 생명이라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사고와 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특정 몇 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이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멸종이 아닌 생존과 진화로 나아간다. 생물종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